대출은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을 해줘서 거래 실적을 쌓을 테니 그걸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통장과 비번과 OTP 카드를 보내주고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창비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결국은 대포통장인 것이고 대포통장을 사람들이 제공하게 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대포통장의 경우에 몇 년 전부터 은행에서 그 예금 계좌의 발급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예금 통장 발급하거나 또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고 금융권의 대출이 힘들다 보니 제2, 제3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출업체와 연결이 되고 대출업체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잠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출은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을 해줘서 거래 실적을 쌓을 테니 그걸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통장과 비번과 OTP 카드를 보내주고 결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현금 수거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포통장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보이스피싱 집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알바 자리를 구하다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믿고 이제 그런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문제는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소액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기회를 틈타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들에게도 손을 뻗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때는 고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명확히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한에는 절대 과실에 의한 어떤 범법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또는 현금 수거책을 하거나 이 사람들 경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고 하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에서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거의 고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의 경우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대포통장 제공이라든지 현금 수거책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하고는 당연히 처벌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형량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현금 수거책이 가볍게 처벌되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법원에서도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바 그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결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그 현금 수거책이라든지 대포통장을 통해서 출금까지 도와준 경우 또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뭐 달러로 바꾼다거나 또는 금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전달해준 행위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의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의 정도는 금액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만연히 나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했을 뿐이니 난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해서 무죄만 주장할 경우에는 결코 본인에게 유리하지가 않고 형량만 가중될 뿐입니다. 법원의 현실을 볼 때 자신의 잘못, 물론 확정적 고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한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금액이 아주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